오히려 브랜드를 보실 때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제작자의 이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420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오셨었죠? 괜찮으셨어요,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청회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사운드 볼륨 2입니다. 두 번째죠.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옆 시청실 3번에서 이제 보레센하고 아빅하고 안수주 세트로 해갖고 그때도 인티앰프였죠. 오늘도 인티앰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얘거든요. F01 에소테릭이요. 이쪽에 있는 게 F02. 이제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클래스 D 인티앰프였고 오늘은 얘가 클래스 A, 얘가 클래스 AB 증폭. 2부 때는 저희가 이제 이걸로 해봐드릴 예정인데 그냥 이걸로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주 동안 A 클래스, AB 클래스, D 클래스를 다 들어보는. 그리고 지난주랑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인티앰프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인티앰프가 분리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지금 이제 에소테릭 그란디오소 프리앰프고요. M1X 모노블록 파워. 분리형이 좋죠. 근데 예산을 생각해 보면 이 인티앰프 하나하고 분리형으로 갔을 때 최소 3배 정도. 그러니까 뭐 나는 예산 한계가 없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분리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인티앰프랑 같은 가격에 프리앰프, 파워앰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디오가. 그러면 거의 2배는 아니에요.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예산으로 올라가면 완성도 측면에서 거의 동등하다. 물론 그렇게 올라갔을 때 걔가 월등히 좋겠지만 이렇게 인티앰프 하나로 잘 세팅을 했을 때 아마 사실은 오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에 자료 준비를 별로 안 했어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과 음악을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시스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 스피커가 이제 개별 하이엔드 독일 제품입니다. 그래서 디빈 시리즈 중에 막내. 원래 이제 제일 높에 마제스틱이라고 있고, 요번에 이제 모나크라고 또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노블레스가 있고, 마퀴어스가 있고, 5번째. 내가 개별 모델명을 다 외우고 있었네. 신기하네. 그래서 컴테스라고 이게 작년에 출시된 건데, 원래 개별 스피커가 다 커요. 개별 스피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가정에 딱 맞는 사이즈. 솔직히 마퀴어스만 넣더라도 일반 가정 거실에 아파트가 굉장히 크거나 전용룸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설치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얘는 개별치고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나왔다. 하지만 가격은 컴팩트하지 않다. 뭐 정도? 그래서 스피커는 개별 컴테스라는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머 디에이시입니다. 에소테릭 N1 스트리머 디에이시를 사용을 했고 지금은 에소테릭 F01 인티앰프에 연결을 했고 뮤직 서버는 여기 안 보이죠? 저 옆방에다 뮤직 서버가 있어요. 어떤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더라고요. 뮤직 서버를 왜 여기다 안 놨나요? 간단합니다. 멀티탭이 모자라서. 왜냐면 멀티탭을 하나 더 쓰면 되지 않냐? 그러면 솔직히 그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멀티탭 하나 더 해야죠.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또 파워코드 하나 더 해줘야죠. 그리고 멀티탭을 또 가급적이면 안 거치는 게 좋거든요. 기계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지만 안 거치는 게 좋아서 뮤직 서버는 또 저 옆방에 있는 사실은 한국 최초 공개입니다. 오늘 등장하진 않지만 이번에 그 올라드라에서 프레젠스라고 해서 6만 불짜리 뮤직 서버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거를 오늘 저희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를 통해서 최초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청회가 되지 않을까. 케이블은 안수주 다 썼고요. 그리고
BOP 여기 쓰고 있고, 지금 F01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죠? 이게 또 외장 전원부입니다. 외장 전원부를 추가하면 소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앰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 길게 안 하고 음악부터 한번 첫 곡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뿌리치는 옥포행 완행열차 장사익 대전 브루스, 이 음악을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본 적이 있나 반문이 들 정도로. 이 곡에서 인상적인 건 이쪽 피아노예요. 피아노의 타건음이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묵직하게, 그러면서 굉장히 맑게, 이런 일종의 음집력을 갖고 피아노가 나오고, 지금 이게 뭐 라이브가 아니고 스튜디오 녹음이에요. 그러면 이 잔향을 뭐 리버브를 따로 넣은 건지 진짜 약간 홀톤이 있는 곳에서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잔향이 쫙 펼쳐져 나가는, 그건 이제 디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디테일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미만이다. 내가 앰프 쪽에다가 한 3천만 원 안쪽으로 투자를 할 거다. 저는 그러면 무조건 인티앰프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어가면 분리형을 고민해 봐야 되고, 엄밀히 말해서 모노블록은 한 1억 넘어가면 모노블록까지, 그러면 3천에서 7천 사이는 프리와 스테레오 파워 앰프. 근데 이제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인티앰프 하나 있는 것보단 프리 파워 이렇게 탁 분리형으로 해놓으면 뭔가 존재감이 있으니까 분리형을 더 선호하시기도 하지만, 아무튼 3천만 원 언더에서 제 경험은 인티앰프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지금 이 소리 되게 좋죠? 결국에는 이렇게 인티앰프에다가 전원이나 노이즈,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그 부분을 잡으면 소리가 인티앰프 같고, 이 컴테스 스피커, 비싼 스피커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정말 초고의 상도로 소리를 뽑아낼 수 있다. 이게 가격대도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이쪽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대도 나름 합리적이고요. 마침 또 저희가 이걸 지금 극동미아랑에서 다음 주부터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이 인티앰프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안수주 케이블 C3라고 해서 그게 한 970만 원 정도 하는 그 파워 코드를 증정해 드리는 지금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디오를 고민하시고 계신 분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대단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예요. 통합 앰프죠. 그러니까 프리 앰프와 파워 앰프가 이제 한 덩어리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인티 앰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이제 인티 앰프가 나오면서 어떤 편의성을 뛰어넘어 음질적인 완성도까지. 왜냐하면 프리 파워의 어떤 변수가 하나 줄어들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음질적 장점을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F01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증폭 방식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F01이 A 클래스 30W짜리예요. 지금 들려드린 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많이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앰프를 보면 출력을 꼭 보세요. 아, 이게 출력이 얼마예요? 늘 말씀드리죠. 앰프 출력 수치는 스피커 구동력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앰프의 출력은 그냥 최대 낼 수 있는 전력이지 구동력을 직접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실제 스피커를 제어하는 능력은 순간 전류 공급 능력이라든가 전원부의 용량이라든가 출력단 설계에 따라서 이 구동력이나 소리가 결정되는 거지, 그냥 출력 수치는 그냥 이 앰프가 낼 수 있는 전력량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스피커도 미니멈 임피던스가 3.3ohm대까지 떨어지면 쉽지 않은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스피커의 부하 임피던스가 급격히 낮아졌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전원부, 이런 쪽이 훨씬 중요한 거지, 출력 수치가 내 방에 A 클래스 30W로 될까? 그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스피커 연결했을 때 다양한 음악을 들어봤을 때 얘가 지치지 않는 소리를 내준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악은 진짜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 특히 디지털 소스로는 잘 재생되지 않던 그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리움은 없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나 하나만 하는.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언제까지. 이은아 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 음악을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라는 반문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희 시청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야, 이 80년대 듣던 전축의 느낌이 드디어 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나온다. 사실은 LP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이유도 있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거 환경이 다 바뀐 거예요. 80년대에는 노이즈원이, 가정 내 노이즈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었고, 왜냐면 가전제품도 몇 개 없었고, 그죠? SMPS 전원부도 없었고, 그냥 전구, 형광등의 안전기 정도가 발진 노이즈를 좀 냈을까?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년대는 전자파 청정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뭐예요? 진짜 오만대, 하다못해 전등에서도 노이즈가 나오고, LCD TV에서도 엄청나게 노이즈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전부 가전에 전부 디지털 가전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EMI, RFI 노이즈가 이 오디오에 침입을 하면서 오디오 소리를 굉장히 와글거리고 시끄럽고, 그래서 이런 옛날 가요는 들어보면 그때 감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갈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악에서 감성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오디오 음의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해상도나 정보량에서 모든 거를 다 만족시켰을 때 감성이 만들어지거든요, 음악에서. 지금 근데 거의 여태껏 들어본 오디오 중에서 거의 완벽한 최고 수준의 감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이 시스템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진짜요, 이 옛날 팝송 이런 거 들어보면 진짜로 80년대 들었던 그런 어떤 편안함. 이 곡도 오디오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일렉 베이스죠. 일렉 베이스가 바닥에 굉장히 이게 낮게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이렇게 응징력 있게 저역이 깔리잖아요. 이게 없었던 저역이에요. 사실 최근 오디오 시스템에서. 고역도 거의 막 끝까지 올라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역이 좀 쏘는데? 아니요. 그 당시 녹음은 이랬어요. 이 음악이 나올 세대의 일반 대중들의 오디오는 손바닥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였어요. 2인치 유닛 하나를 놓은. 근데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고역이 안 나왔어요. 유닛 하나로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녹음은 이런 대중들의 미디어에 맞게 고역을 되게 높여서 녹음을 했고, 반대로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스피커가 이제 요만해졌죠. 그러니까 고역을 탁 낮추고 저역을 다 올리고 굉장히 협대역에. 자, 여기서 그러면 소네플의 플라네타리움 이거 신청해 주신 분 오셨어요? 이 곡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게 그러면 요즘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하이엔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한낮의 밤을 올려다보자. 너와 나는 나란히 누워서 이름 모른 별에게 빌었지. 내일의 우리들을 부탁해. 너는 여전히 수수께끼고 나를 위한 노래 따윈 없고, 멀어지는 별에게 물었지. 나는 무얼 위해 살아있나요? 어차피 세상은 찰나의 불꽃놀이야. 어디서 보든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낯선 어깨를 털어놓고 잊어버리자. 우리는 분명 틀리지 않았을 거야. 돌아라 돌아라 나의 작은 우주여. 커다란 적군에 온몸이 다 젖어. 좀 안타깝습니다. 음악 너무 좋은데, 노래 너무 좋은데, 그죠? 너무 협대역이죠. 위에도 하나도 없고 저역도 하나도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은 제가 보기에 아마 스마트폰에서 들으면요, 아까 이은하의 노래보다 이 노래가 더 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까 이은하 노래는 고역으로 탁 올라갔으니까 이제 신청곡 받아서 들어보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듣기 힘든 거야. 그죠? 이게 참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좀 일반 대중들이 더 좋은 소리로 음악을 듣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바라거든요. 그러면 이 음악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소라의 그 8번째 앨범 타이틀 8이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앨범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소라 8집에 너는 나이라는 곡이거든요. 볼륨을 제가 많이 올렸어요. 거의 100dB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방에 97, 98dB를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큰 소리거든요.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이 대목에서 이제 얘네들을 칭찬해야죠. 얘는 비싸니까 돈값 해야죠. 비싼 스피커인데 정말 좋죠. 진짜 큰 소리로 울렸는데 둘 다 잘했지만 누가 더 칭찬받아야 되냐? 얘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A클래스 30W짜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거의 100dB에 육박하는 소리를 이렇게 계속 밀어내야 되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앰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의 지금 볼륨이 0dB까지 다 올라갔었어요. 거의 맥스로 올라간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이니까 평일날은 이렇게 듣기 힘들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른 데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음량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들었던 음악하고는 대역폭에서 그죠? 녹음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오죠. F01 앰프 그래도 잠깐은 알아보고 가야겠죠. 8옴에 30W, 4옴에 60W 출력을 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런 출력 수치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다. 결국 중요한 건 전원부인데 그렇죠. 하이엔드니까 대용량 리니어 전원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듀얼 모노 구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지금 구동력이 나오는 이유는 얘 지금 3웨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인티앰프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스피커인데 거침없이 그냥 풀파워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앰프가 스피커랑 매칭해서 이제 소리를 내는 방법이 스피커를 살살 달래가면서 구동하는 앰프가 있고 힘으로 제압하면서 구동하는 앰프가 있는데 지금 이 F01 인티앰프는 지금 이 컴테스 이 중형급 3웨이 스피커를 완전히 힘으로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요,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노블록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전원부를 갖춘 대출력, 스테레오 파워앰프, 프리앰프, 분리형으로 가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지금 이 인티앰프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정도는 뭐 예상하고 있어서 할 정도로 이게 되게 두꺼운 페이퍼콘이에요. 더군다나 그리고 말씀드렸죠. 스피커가 작으면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큰 게 구동은 오히려 소리내기 쉬워요. 근데 이 사이즈 앰프에서 그 정도 음량으로 그렇게 저역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했던 건 이 F01 인티앰프가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원부 설계, 전류 공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3.3원대까지 떨어지는 그 낮은 부하 임피던스도 이 전원부가 다 버텨내니까 그렇게 쉬지 않고 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에소테릭이니까 얘네들이 또 풀밸런스 설계가 굉장히 또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밸런스 신호 경량으로 설계를 했고, 볼륨단도 여기 돌려보시면 이따가 돌려보세요. 굉장히 좋은 볼륨단을 썼어요. 하이엔드 앰프 회사들이 꼭 볼륨단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QVCS 해갖고 좌우 플러스 신호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해서 볼륨 변화에 따른 음질열화와 채널 오차를 최소화했다. 그런 이제 기술적인 스펙적인 것들이 이렇게 다 결과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고, 상판은 또 이렇게 플로팅을 시켜서 어떤 상판에 의한 공진, 이 부분에 의한 음질 저하까지 고려한 진짜 제대로 만든 하이엔드급 인티앰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전축에서 음악 듣는 거하고 요즘 오디오하고 많이 다르죠. 그때는 진짜 편했죠, 소리가. 근데 요즘 오디오는 뭔가 좀 그 예민해지고 뭔가 긴장되고 그 부분이 노이즈입니다. 근데 저희 하이파이 클럽 솔루션 좀 BOP하고 노이즈 제거 솔루션이 들어갔더니 이제 요즘 오디오, 현대 오디오에서도 80년대 어떤 전축 감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예전에 뭐 앰프와 스피커는 잘못한 게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바꿔야겠어요. 앰프와 스피커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얘네들은 진짜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발전했어요. 이 스피커도 진짜 좋은 스피커거든요. 2부 때는 제가 클래식, 재즈 이런 거 들려드릴게요. 그냥 1부 때는 그냥 전축 감성으로 가보자고요. Our love is alive, and so we begin. Foolishly laying our hearts on the table, stumbling in. Our love is a flame, burning within. Now and then, firelight will catch us, stumbling in.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you know these reckless thoughts of mine are following you. I'm falling for you. Whatever you do, 'cause baby you've shown me so many things that I never knew. Whatever it takes, baby, I'll do it for you. Our love is alive, so we begin. Foolishly laying our hearts on the table, stumbling in. Our love is 너무 좋죠. 정말 말랑말랑하죠, 음악이. 폭신폭신하고. 옛날 음악은 이랬어요. 그렇네, 요즘 오디오에서 이런 말랑말랑한 게 없었네. 정말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아, 이런 부드러움도 없어졌구나, 요즘 오디오에서. 그거를 느꼈는데요. 개별 스피커들 평소에 듣던 것보다는 또 다른 느낌으로,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트는 음반마다 대역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방금 전 음악이 설명을 안 들었구나. 이게 스텀블린이라고 스모키하고 수지 카트로라는 여자 가수가 조인해갖고 낸 앨범이었습니다.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죠? 자, 다음 곡은요. 유명한 앨범이죠. 핑크 플로이드 더 월의 Another Brick in the Wall 파트 2. 유명한 곡이죠.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don't need no education.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 No dark sarcasm in the classroom. Teacher, leave them kids alone. Hey, teacher, leave them kids alone. All in all, it's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All in all, you're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원래 이제 오디오 파일용 음반이 있거든요. 오디오 파일들이 즐겨 듣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이 곡을 들으면서. 아, 왜 우리가 그동안 오디오 파일용 샘플러나 그런 레코딩을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디오가 이제 노이즈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좋게 들릴 수 있게 레코딩된 음반들을 선별해서 들었다면, 지금 이 시스템은 굳이 오디오 파일용 음반을 들을 필요가 없는, 지금 이 Another Brick in the Wall 파트 2 이 음악에서도 이런 팝송에서도 이런 정숙성이 나온다는 걸 처음 느꼈고, 드럼의 임팩트도 대단하고, 중반부에
소년 합창단들이 합창할 때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 목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어떤 해상도 하고 특히 음악이 굉장히 재밌죠. 물론 여기서 오디오 파일용 음반 들으면 당연히 더 좋게 나오겠죠. Beyond the yellow brick road. So what do you think you'll do then? If they shoot down your plane, it'll take you a couple of vodka and tonics to get you on your feet again. Maybe you'll get a replacement. There's plenty like me to be found. Mongrels who ain't got a penny, sniffing for tidbits like you on the ground. So goodbye, yellow brick road, where the dogs of society howl. You can't plant me in your penthouse. I'm going back to my plow, back to the howling loud in the woods, hunting the horny black-toad. 굿바이 옐로우 브링글러브도 이게 사라 바렐리스요. 요즘 오디오 파일들이 많이 듣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오디오에서 이 곡을 들었더니 다소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 오디오론 이런 음악 정도 들으면서 만족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컴테스 스피커를 알아보기 전에 어떤 분이 또 신청곡 오늘 생상스의 삼성 가데릴라 신청하신 분 오셨어요?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울리고. 들으신 곡이 이제 삼성 가데릴라에서 그대 목소리에 내 마음 열리고, 그죠? 일부에 막 그 80년대 감성의 가요, 팝송 이런 거 듣다가 2부 때 이제 이렇게 딱 클래식으로 넘어가니까 시스템이 돌변한 느낌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마치 내가 사실은 오페라를 위한 스피커야. 왜냐면 오페라 쪽도 제 생각에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그 어떤 공간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수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또 창법 자체가 팝음악이나 이런 쪽이랑은 다르게 하니까. 근데 정말 소리를 잘 냈어요. 되게 섬세하게, 에너지감도 대단하고. 궤변 스피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스피커를 들으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거든요. 3웨이 스피커예요. 근데 이 스피커는 들어보면 방금 전에 오페라 곡에서도 그랬지만 소프라노 목소리에서 분명히 그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3개의 유닛이 다 내고 있겠죠. 그러면 대역 간의 약간 이질감 이런 것들이 뭐 고역이 약간 더 강하게 들린다든가
중역이 약간 소리가 좀 밝게 들린다든가 그런 이질감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질감이 전혀 없는 정말 하나의 플레인지 유닛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대역 이질감이 진짜 없는 그런 스피커인데 역시 그것도 기술이 그런 게 들어가니까 제가 그걸 그렇게 느낀 거더라고요. 밴딩 웨이브 기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밴딩 웨이브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굽힘 파동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모드 진동이 이제 밴딩 웨이브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닛이 일반적으로 그냥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진동판 내부가 밴딩 웨이브로 굽힘파로 전파되는 방식. 복잡하죠? 어렵죠? 아무튼 괴벨은 제가 6월 달에 비엔나 오디오쇼 갔다가 독일의 공장 탐방대에서 인터뷰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괴벨 스피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를 그냥 그 사람이 하나의 악기처럼 만든 스피커입니다. 첼로나 뭐 바이올린이나 그런 악기를 만들듯이 이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 기술이 이제 밴딩 웨이브 기술이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소리의 어떤 일체감, 균일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이 밴딩 웨이브 기술로 인해서 어떤 일반적인 유닛 분할 대비 크로스오버 쪽을 훨씬 더 좁힐 수 있는 오차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오페라 곡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실타리가 술술 풀리듯이 정말로 노래 자체가 부담 없이 그냥 나한테 막 흡수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죠.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이것도 신청곡입니다. 그 베토벤 소나타 B창 신청해 주신 분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안 틀어드리고 오셨으니까 B창 제가 그냥 피아니스트는 골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베토벤 소나타는 에밀 길레스를 제가 좋아해서 에밀 길레스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B창 3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에밀 길레스 연주 스타일이 굉장히 타건음이 강렬하죠. 개인적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는 에밀 길레스 거를 제일 좋아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사람 연주가 피아노 건반 음정 하나하나의 소리가 다 구분돼서 들리도록 연주를 했구나. 그걸 또 새롭게 깨달을 정도로 그죠? 진짜 보통 보면은 피아노 왼손이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 평가도 하거든요. 피아노 저연이 얼마나 잘 표현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연주는 진짜 10손가락으로 치는 피아노 건반 한 음 한 음이 다 만들어내는 음의 조화 그죠? 이렇게 명징하고 이렇게 강력하고 그러니까 이 괴벨 스피커의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것만 빼면 그리고 혹시 이렇게 오늘 시청에 들으시면서 좋긴 좋은데 좀 사운드 스테이지가 약간 좀 가라앉은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민하신 분은 이 스피커가 사운드 스테이지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의자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용 스피커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소파를 생각해 보세요. 소파는 그거보다 되게 낮겠죠. 소파에 앉아서 듣는 거면 트위터가 이 높이가 맞는데 저희는 일반 지금 데스크 의자다 보니까 앉는 높이가 높다 보니까 스피커를 약간 내려다보고 들으니까 사운드 스테이지가 약간 내려간 느낌이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소파 가정용에서 들을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각도도 약간 줬어요. 위상 특성과 타임 얼라이먼트를 고려한 드라이버 배치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우퍼는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결국에는 딱 듣는 지점에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가 동시에 시간차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니까 하이엔드 오디오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도 인클로저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게 거의 80kg 정도 나갑니다. 여러 가지 재질로 이 샌디 시콘으로, 전면 패널은 또 이번에 공장에서 보니까 이건 별도로 또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두께의 전면 패널 이래갖고 결국 오디오가 진동과 싸움이고 공진과 싸움이고 그거를 이제 제일 심각하게 버텨야 되는 게 이 스피커잖아요. 유닛 자체가 이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가장 진동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인클로저 이런 데도 공을 많이 들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궤벨 스피커의 특징은 정말 대역 이음새는 제가 들어본 스피커 중에 거의 최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해상력, 밀도, 질감 이런 부분까지 독일제 스피커가 어떻게 보면 다소 밍밍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매칭으로는 이렇게 해상력 좋고 뛰어난 질감의 사운드가 개별 스피커에서 나온다.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개별 스피커에서 가장 진한 음색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이엔드 오디오 제작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어려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 올리버 개벨 씨는 바이올린까지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바이올린을 배우면서도 바이올린 연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이 바이올린 소리를 내가 오디오에서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디오 파일의 단계를 넘어선 더 깊숙이 파지면 이렇게 이제 제작자까지 되는 단계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짜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오디오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스피커들도 있어요, 브랜드가. 근데 진짜 이 스피커는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러니까 그 개별 공장도 가보면 진짜 잘 꾸며놨어요. 시청실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 저희 시청실 영상에도 있거든요. 그냥 자기 놀이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스피커를 개발해 갖고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아까 이제 잠깐 뭐 말러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진짜입니다. 말러를 드디어 제대로 오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오디오 하시는 분이 저는 말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말러를 어떻게 오디오에서 재생하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말러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편성도 크고 그 말러의 그 다이내믹 레인지를 오디오 시스템이 다 받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음들이 막 뒤섞이고 막 투티에서도 막 몰아치기에서도 힘 딸린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러를 듣는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는데 드디어 이 인티앰프와 이 중형 톨보이 스피커로 말러의 그 거대한 스케일을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말러를 두 곡을 들어볼 거예요. 기념으로. 8번하고 2번을 들어볼 거거든요. 보통 8번 하면 이제 천인교향곡이라고도 하죠. 말러는 그 천인교향곡이라는 말을 싫어했대요. 아무튼 말러 8번 천인교향곡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카고 심포니 연주입니다. 지휘자는 솔티고 연주를 제가 알기로 비엔나에 있는 데서 연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비엔나의 뭐 국립 오페라단 합창단부터 시작해서 비엔나 뭐 어린이 합창단 총동원이 돼서 몇 명이 합창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이 정도의 정보량을 오디오에선 담아낼 수도 표현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일 텐데 진짜예요. 인티앰프의 이 스피커로 지금 이 정도 스케일을 만들어낸다고? 저한테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하이파이 클럽 솔루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BOP하고 뮤직 서버하고 케이블들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인티앰프로도 이 정도의 거대한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로 제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봐도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거는 알 수 없는, 아니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음질 차이거든요. 요게 에소테릭 N1 스트리머 DAC거든요. 그리고 이제 PS1이라고 이게 또 외장 전원부가 별도로 나오거든요. 전원부가 중요합니다. 얘 외장 전원부로 이것도 추가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클럭 쓰고 이렇게 해주니까 말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1 이 스트리머 DAC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티앰프 F01은 그냥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인티앰프 중에 최상위급이죠. 가격대를 놓고 봐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 스트리머 DAC 에소테릭 N1도 현재 나와 있는 DAC 중에선 거의 하이엔드 맨 꼭대기에 위치한 그런 제품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소테릭 하면 이제 뭐 마스터 사운드 디스크리트 DAC 자기네 자체 솔루션이에요. 말씀드렸죠. OP앰프하고 디스크리트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OP앰프는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을 사 먹는 거고요. 디스크리트는 전주 가서 전주 비빔밥 정식 셰프가 만들어진 요리를 먹는 거, 그 차이거든요. OP앰프는 조그만 거에 표준화돼서 상용에서 나온 걸 쓴 거고, 디스크리트를 했다는 얘기는 제작자가 부품 하나를 다 설계해서 부품 하나 다 꼽아서 만든 제품이 이제 디스크리트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디스크리트에는 제작자의 의도를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 오디오가 가격대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트워크 엔진도 또 G4 해갖고 별도로 개발해서, 왜요? 네트워크 모드 뭐 시중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그냥 모듈식으로 규격만 맞춰서 꼽으면 작동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가 4세대 네트워크 엔진도 개발해서 넣고 듀얼 모노 설계를 했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제 ES 링크라고 에소테릭 링크라고 또 자체 기술도 있어요. 에소테릭 음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소테릭의 음질은 그냥 리퀴드하다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퀴드하다는 게 뭐 수분기가 많아서 촉촉하다는 리퀴드가 아니라 수은 용액의 표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리퀴드요. 정말 음이 매끄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오디오가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어떤 입자감이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입자감으로 이렇게 음을 만들어내는 뭐 기기들이 있고, 굉장히 매끈한 표면, 리퀴드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디오들이 있는데, 에소테릭은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리퀴드함으로 거의 최고 수준. 보통 이제 이런 앰프들이,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들이 뉴트럴을 표방하면서 다소 차갑고 건조하고 냉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음악은요, 물론 얘가 이제 A 클래스니까 좀 뜨겁죠. 앰프도 뜨겁고 소리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가 낸 음색은 얘가 뉴트럴하기 때문에 다소 물 빠진 색감이 나왔다?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하죠. 가장 뉴트럴해야지 가장 다양한 색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곡 말러 2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얄 콘체르트 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로얄 콘체르트 헤바우 녹음이거든요. 지휘자가 마리스 얀선스. 정말 멋지죠. 이 곡에서 지금 오디오적으로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고 싶은 점은 연주 자체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우리가 말러 이런 거 들을 때 막 팀파니가 저쪽에서 뽕 하고 나오면서 뭐 완전히 이제 엄청난 뭐 직경 한 10m 정도 되는 팀파니를 쳤나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팀파니 파트가 정말 낮은 저역의 팀파니를 치는데도 부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쫙. 그리고 말러가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청에 와서 주무시면 아 오늘 튜닝 성공했다. 말러가 나오는데도 얼마나 편안하면, 그죠? 소리가 얼마나 편안하면 노곤함이 밀려오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짜 말러 8번에서 제가 중간에 다시 틀었잖아요. 두 번째 틀은 게 소리가 더 좋았죠. 첫 번째 거하고. 그게 타이달하고 코브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스템이 되면 타이달하고 코브주 정도 음질 차이가 그 정도로 심하게. 그러니까 타이달하고 코브주의 차이는 공간감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음질이라는 게 참 증명도 안 되고 또 듣는 사람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오디오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디오를 이렇게 구입하시려고 그러면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브랜드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 뭐 괴벨 스피커는 어떠냐, 예를 들면 바우스 윌킨스는 어떠냐, 포칼은 어떠냐, 뭐 저 방에 있지만 보레센은 어떠냐. 제 대답은요, 다 좋은 스피커입니다.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벤츠, BMW 쉽게 두 개를 보자고요. 벤츠냐 BMW냐 이제 취향이 갈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벤츠는 절대 못 하겠고 BMW는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미세한 맨 마지막 취향 차이. 난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해. 그런 분들은 벤츠를 사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원해. 그러면 이제 BMW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벤츠하고 BMW 뭐 같은 급이다 보면 막 실력 차이가 이렇게 막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고르실 때 브랜드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오디오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자동차로 비유를 드릴게요. 내 앞이 비포장도로에 문 앞이. 근데 BMW나 벤츠를 고민하고 있어. 레인지로버로 가셔야죠, 비포장이면. 그죠? 그런 어떤 특수한 그것도 있듯이, 그러니까 내 리스닝룸의 환경, 내가 선호하는 음악,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모든 거를, 굉장히 브랜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브랜드가 맞는 것 같아. 글쎄요, 그 오디오를 뭐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들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브랜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디오를 막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들어봤더니 저 브랜드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브랜드가 나한테 맞은 게 아니라 그 매장의 청취 환경이 나한테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더 맞는 소리거든요. 다 오디오 환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의 스피커를 만듭니다. 오히려 브랜드를 보실 때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제작자의 이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작자가 음악과 소리를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인지,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엔드 오디오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개벨도 그렇고, 여기는 에소테릭도 그렇고, 뭐 CH 프레시전도 그렇고, 안티파데드도 그렇고, 오디오 그룹 덴마크도 그렇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브랜드를 선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봤을 때 최고의 소리를 내는 브랜드를 하이파이 클럽이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 소리와 음악에 미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소리의 오디오를 만들어내는구나. 오늘 아마 이 안티파데드 올라드라 제작자 마크 젠킨스 씨 인터뷰 영상이 있다 6시에 올라갈 거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디지털 오디오에서 우리가 몰랐던 비밀을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진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그 사람도 말미에 뭐라 그래? 어려서 5살, 6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진짜 클래식 공연을 많이 다녔다. 아직도 5살 때 갔던 그 공연장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러면서 뭐 비제나 푸치니나 이런 음악을 어려서부터 너무 듣고, 그런 사람이 컴퓨터를 배워서 뮤직 서버를 만들면 좋은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냥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 전자공학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일반 오디오는 만들 수 있지만 하이엔드 오디오, 이렇게 예민한 음질 튜닝이 필요한 이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겪어본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특정 브랜드에 집착하기보다는 어차피 다 수준급이거든요.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본능이니까, 그죠? 가격대가 비슷하면은 성능은 거의 거기서 거기 비슷한 수준을 내준다. 결국에는 매칭과 세팅의 싸움, 매칭과 세팅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고,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더 좋은 완성도 높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시청이 괜찮으셨어요?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시청에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